자, 앞에 보자. 자, 노트들 같은 데다가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잘 적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 줄 테니까, 특히 오늘은 공통 과목에서 수원, 수투, 너희 수학은 어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이 생긴 지가 이제 2년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전의 기출하고 그 이후의 기출들하고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학 공부할 때 2022 대비 2023 대비 수능 평가원 사관 그다음에 경찰대 그리고 2022 대비 예비 수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야. 그 전에는 너희하고 수학 다른 과목 아니고 수학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르단 말이야,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요때부터 얘들아 너희들 몇 년 대비야? 2024 대비야 너희들은? 응? 너희들은 2024 대비야. 여러분들이 요 문제들은 위주로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물론 다른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과 이후로 약간 난이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살짝씩 바뀌었단 말이야. 이 공통 과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 이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떨어진다.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통계 보통 원래는 이전까지는 30번이 무조건 최고 킬러였어요. 이전까지는. 이때부터는 달라진다고. 30번이 최고 킬러가 아니야 이제. 최고 킬러가 이제 뭐 14, 15, 21, 20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뭐 30 이렇게. 30번이 선택 과목이잖아, 그치? 선택 과목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서의 킬러 문제가 이 이전에 킬러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 이전에, 그러니까 요 이전에 선택 과목들의 30번 최고 킬러문들 있잖아, 그치? 그것들은 난이도로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통 과목 얘기하는 거니까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요 문제들, 요 문제들은 너희들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이 문제에서 쓰였던 원리가 뭐고, 이 문제 쓰인 공식은 뭐고, 개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셔야 돼. 얘네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이번 방학 때는 내가 주는 교재 있지? 거기 수능 접근법 5이라고 써있죠?
그거랑 요때 문제들만. 내가 오늘 나노통 사라고했지? 응? 거기에서 요 문제들만 쭉 풀 거야. 그 전에 거는 나중에 너희들 3월 들어가서 그때부터 풀어도 돼. 그래서 요것들 위주로 꼭 공부를 한다. 이건 수학이 얘들아. 다른 과목들은 그렇진 않아. 다른 과목들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때랑 비슷해. 자, 공통 과목들은 자, 요것들 너희들 뭐 기출 문제집 자이나 마더통이나 마풀이나 그래도 보면 다 써있잖아. 연도하고 그치? 요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요 둘이지. 그치? 사관하고 경찰대도 풀어야 되는 이유는 사관하고 경찰대가 평가원에서 출제하진 않아 문제를. 하지만 평가원에서 감수는 해요. 얘는 시험 문제들을 사관 기출하고 경찰대 기출 문제들을 평가원에서 출제하진 않지만 감수는 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이 문제들 중요해요. 또 이 사관이나 이 경찰대 애들이 관연도 전에 나왔던 이 문제들을 응용을 많이 해. 관련도에 나왔던 얘네들 문제들을 조금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를 시험을 한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여기 경찰대나 사관 문제들도 꼭 푸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공통 부분에서 특히 너희 이제 내가 원래는 요 정리를 9월 모의서 끝나고 고3 애들한테 이제 막판에 너희들 이거 위주로 공부하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그때 가르쳐 주거든. 너희들은 미리 공부를 하더라도 너희들 있잖아. 아, 이 문제는 내가 꼭 풀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도 있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못 풀어도 괜찮아. 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자, 첫 번째로 지수로그 계산 문제. 당연히 뭐 2점짜리, 뭐 3점짜리 나오겠지. 알겠지? 두 번째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알지? 그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 자, 세 번째로 삼각함수 계산. 삼각함수 계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하면 몇? 1 이런 거라든지, 그치? 그렇지? 사인은 무함수, 기함수, 기함수, 코사인은 무함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있을 때 뭐 홀수면 바꾸고 짝수면 안 바꾸고 기억나지? 뭐 그런 계산들. 자, 네 번째 왜 했을까? 어차피 이것도 2장 3장짜리니까 지수로그 방분홍식. 다음에 다섯 번째 함수의 연속. 이 함수 연속에서는 뭐 그래프를 주어준 문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은 12개 주고 나서 뭐 A에서 연속이다 했을 때 하는 거지. 그런 문제들. 이것들 다 이제 2점 3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특히 뭐 일반항 이용하는 거. 일반항 이용하는 거 알지 얘들아? 등차 수열이면 A5 다섯 번째 하면 A 플러스 4D 이렇게 해서 연산 문제도 있지, 그치? 그런 문제들. 일곱 번째, 극대급소. 극대값, 극소값 그려주는 극대급소값.
또는 뭐 3차 함수에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둘 다 갖는 경우 이런 문제들. 여덟 번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그래서 뭐 삼각함수에서의 삼각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이렇게 요 좌표들이 주어져서 요 좌표가 몇이다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함수식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몇 번째냐? 아홉 번째냐? 자, 아홉 번째는 요거랑 비슷한 함수의 연속 했으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간단한 대한 문제야. 특히 SM과 AN의 관계. 뭐 정석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유형 있습니다. 이런 유형. 자, 열 번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도형. 열한 번째 수열의 비각적 정의. 뭐가 문제야? AN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 방식이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A5, A6, A7 이런 것 좀 구해주는. 12번째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물론 뭐랑 관련있는? 좌표랑 관련있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좌표 가지고 연립하는 분도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마찬가지야. 그래서 좌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13번째 적선의 방정식. 이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적선의 방정식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적분까지 활용해서 적선의 방정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 14번째 이거 같이 갑시다. 이거를 더 나아가서 뭐 할 수도 있어? 넓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나올 수 있어. 14번째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우리 이번에 기말 때 많이 했었지. 치환형 있었고 미분해서 fs 구하는 문제 있었고요. x랑 t가 섞여 있으면 x를 바꿔서 떼어주고 고함수 미법 이용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어. 꼭 나오는 거야. 15번째 3차 함수, 3차, 4차. 다음 함수 합시다. 다한 함수의 그래프 해석이야. 이것들이 수능에서 나오는 딱 유형들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기출 문제들 쭉 보면 나오는 유형 딱 정해져 있어. 교시 말고 수능이야. 내 수능만 얘기하는 거야. 수능만 보면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이야 다. 자, 이런 것들은 2점, 3점, 요거 3점,
요거 뭐 2점, 3점 정도. 요것도 막 3점짜리 식 2개 나와서 뭐 A에서 6일 때 A 값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3점. 때로는 조금 응용해서 4점 줄 수 있어요. 쉬운 4점. 요거 4점. 여기 3점, 4점 그래프 기억나지? 그치? 얘는 보통 4점. 삼각함수 그래프 주고 나서 뭐 좌표를 가지고 연판 문제입니다. 요것도 뭐 3점 또는 4점이에요. 시그마의 성질, 특히 이제 AN과 SN 관계 문제, 요거까지 가면 한 4점짜리 주고, 너희들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들 있잖아.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이런 거 이용해줄 문제는 3점짜리로 가는 거고요. 자, 사인, 코사인 문제, 쟤도 난이도가 높게 내면은 4점, 난이도를 낮게 내면 3점. 자, 수열의 기하적 정의, 당연히 얘가 킬러입니다. 공통과목에서야. 공통과목에서 킬러가 바로 여기서 나와. 지수로그 함수의 좌표, 연립, 보통 한 4점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접線완료식 구하시오 하면 3점 되게 될 것이고요. 뭐 접線완료식 구해서 둘러싸인 부분에 뭐 넓이 구하시오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한 4점짜리 가능합니다.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 쉬운 3점짜리도 나올 수 있지만 킬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복잡해. 요 함수 이제 요 함수를 막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거나 막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당연히 얘 뭐가 되고 얘 킬러야. 알겠지? 자, 보통 얘가 22번, 보통 얘가 이제 21번, 얘가 한 14번대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기니디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시험 문제지. 이 기니디 문제들은 최근에서는 거의 이 기니디 문제가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 가지고 기니디가 나옵니다. 기억님 이것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킬러인데 이거는 하나씩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끈기를 갖고 푼 사람들 다 맞아. 끈기 없이 잘 못한 사람들이 틀리는 거고, 물론 좀 더 어려우면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작년 수능에서도 14번 문제 이 기니디 문제가 많이 쓰였단 말이야. 함수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뭐 연속성, 연속에 대한 정의, 또는 함수 그래프 해서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답답했죠. 특히 작년 수능에서는 그 기니디 문제에서 기억에서 답이 보통 뭐야? 답이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 아니면 답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잖아. 자기는 기억이었거든. 애들 다 바뀌었단 말이야. 그 쟤네들도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찍었는데 애들이 13번 요 문제 어렵다고 대부분 다 했던 얘기입니다. 얘가 어디서 나온다? 수투, 바로 그래프 해석입니다. 연속 또는 뭐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 함수 그래프, 형태 그래프 해석 이런 거에서 이제 기니디가 나와. 수투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이 최근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얘가. 알겠지? 거기에 이제 좀 더 올해 걸 얘기를 좀 하면
이 지수 파트 어디 있어? 요 지수 파트. 이 지수 파트에서 특히 제곱근 문제, 제곱근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거의 10몇 년 동안 수능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 근데 그 금액은 올해 나온다. 한 2, 3년 가거든요. 3, 4년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제곱근 개념이요. n제곱근 얘기합시다, 얘들아. 여기 그 A의 n제곱근이라는 용어와 n제곱근이 다르잖아. 이런 것들의 정확한 개념 차이. 이런 문제들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올해 공부를 꼭 중점적으로 해야 할 문제들이야. 알겠지? 나머지 문제들은 얘도 나올 유형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손을 그랬지 다 썼네. 손 쓰는 거 다 썼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 문제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너희들 이제 거기서 보면 그냥 풀어. 다 맞았어. 뭐 끝? 응? 이러니까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 에이, 뻔한 맨날 나도 유형이네 라고 얘기하는 게 너희들 새로운데? 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차이 그게 뭐냐면 너희들 문제만 푼다고 빨리 넘어가. 안다고 생각하고. 안 돼.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우리 단강풀 마찬가지야. 수능 문제하고 평가 문제들 풀어서 내가 다 맞았어. 나 이 문제 알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못 찾은 그 문제 찾았어도 답을 맞았어도 그 문제를 왜 냈는지 출제 의도라든지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야 돼. 그냥 맞았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너희들 알다시피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해설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에 있는 해설지들은 출제자들이 만든 해설지 아니야. 얘네들은 다. 얘네들 자체 해설지 안 만들어? 그럼 너희들 뭐 해? 그 해설지를 보면서 너희들 풀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그 해설지를 따라하면 안 돼. 응? 그럼 그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답 맞았어 내가? 그럼 걔는 왜 그렇게 풀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러지 않고 그냥 답 맞았으니까 넘어가. 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난 이렇게 풀었는데 하고 끝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쓰였던 개념이라든지 그 문제에 어떤 단어이고 너희 뭘 못 쳤고 정말 그 문제가 출제자가 왜 이런 출제를 냈는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푸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너한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내가 재수를 했어요. 내가 재수를 했는데 내가 원래 이 시대야. 찬혁이 아버님이 아버지 몇 년생이죠? 마흔. 아버님 20세 되시네? 다음 이 시대야, 원래. 내가 원래 이 시대였는데,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보게 된 거야.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세대거든, 우리가? 너희처럼 뭐 수학이 뭐 공통분모 생기고 이렇게 살짝 변한 게 아니고, 완전 문제 자체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내가 재수를 할 때.
이때는 이과생들은 사회 안 가도 되거든. 근데 초창기 요 수능 때는 이과생들도 사회를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사회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이때는 과학을 지금 너희들 원투 나눠져 있지. 우리 때는 원투가 합쳐져 있어요. 그냥 물리면 물리야 그냥. 물투 합쳐서 그냥 물리야. 화원, 화투 합쳐서 그냥 화학이야.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질문 생각하면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이렇게 네 번 선택을 하는 거야. 그거 안 배워. 학교에서도. 근데 갑자기 첫 해 때부터 어떻게 되면 가보는 거야. 그럼 내가 원래 이때 물리 지구학이었거든? 내가 화학 생물 알아볼라. 모르지. 그치? 그리고 내가 사회부만 알아볼라. 모르지. 한국지리 알아? 모르지. 근데 이거 어떻게 봐? 그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런 과목들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얘들지. 근데 이제 학력고사 했으니까 이제 학력고사 문제들, 기출 문제들, 얘네들 문제들을 해설시켜서 읽었어요. 계속. 문제 읽고 해설지 읽어보고 아 얘가 이렇게 해서 문제 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읽었어. 계속. 딱 한 번 하나였어. 그리고 EBS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설지 옆에 펴놓고 그냥 문제 읽으면서 해설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개념 공부할 때도 그거만 하는 거야. 아, 뭐 요 개념 이거 하는 거야. 뭐 그림 공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험 봤단 말이야. 너희 수능은 내신하고 다르게 수능은 전략이 필요해. 너희들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분석을.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야, 똑같은 문제 나와? 그치. 뭐 이런 문제들 똑같은 문제 나올 수 있어, 수능에. 그치. 하지만 나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응? 그런데 선생님들도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 옛날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데? 같은 유형인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너희 그런 눈을 길러야 돼. 아, 이 문제가 옛날에 나왔던 요런 개념 이용한 문제구나. 에이, 비슷하네. 요런 걸 기르려면 너희 뭘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분석하는 게 시험 오래 걸려요. 풀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겨울방학 때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더도 말고 수학은이야. 수학은 딱 요거 이때 4개 있었고요. 요때 요거 6개 있으니까 그치? 요때 몇 개 있었고 5개. 요때 몇 개? 5개. 요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예비수능이라고 해서 너희들 전에 이제 공통으로 만들어지면서 수능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평가에서 예시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몇 개야? 11개지. 그 11개면은 30문제씩이잖아 우리가. 그럼 몇 문제야? 330문제죠. 요거 먼저 너희들 시작을 해야 돼. 분석을. 물론 뭐 이런 건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치? 물론 어떤 것들 위주로 4점짜리 위주로 3점짜리들은 대부분 다 뭐야? 계산 문제예요. 특히 너희들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사관학교 이런 문제를 보면 2점, 3점짜리하고 몇 점짜리하고 4점짜리하고 요 난이도 차이가 엄청 나죠. 요 차이가 엄청 나요. 난이도 차이가. 이 문제들은 너희 뭐 하고 솔직히 뭐야 여기는 연습 여기는 뭐 해주고 너희들이 분석해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공식을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잘 보란 말이야. 로그에서도 어떤 공식 많이 쓰고 지수에서도 어떤 공식 많이 쓰고 상과함수에서 어떤 공식을 자주 써야 되고 알겠지? 요럴 땐 요런 공식도 쓰고 이런 것들만 잘 봐주시면 된다. 내가 얘를 옛날에 너는 항상 얘기 들어준 데 있었지?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몇 등급? 9등급. 2학년 때. 얘 수능 몇 등급? 1등급. 지금 얘네 뭐지? 14년을 제자야. 아직 이렇게 기억해. 이 추모. 이 추모. 자, 인가승리 도와주는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로? 2학년 말 몇월 모의고사지? 11월 10월인가? 11월. 그렇지. 그때 9등급이었어요. 얘 삼과함수 사인 30 몇인 줄 모르는 애였어. 뉴스 몇 등 났어? 얘 어떻게 공부했다? 수능 평가 문제 달달달 외웠어요. 딱 하나 있어. 딱 문제 풀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냥 기출문제 있잖아. 마도통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마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미래로 이런 거 있잖아. 기출만 모아놓은 거 거기서 다 풀지도 않았어. 어떤 것만 수능 평가 문제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네. 수능 되게 좀 낫다고.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 응?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최근에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들 정리를 한 거야. 물론 너희들이 이번에 6월, 9월 보면 일주일 몇 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6월, 9월 봐야 그때도 수능이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또 바뀔 수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수능하고 평가원들 보면 특히 이때 공통 부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문제들이 이런 유형들만 나왔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너희들 다 알다시피 공통 잘해야 돼. 얘들아, 공통 부분 잘해야 돼. 알겠지? 특히 이과생들 봐봐. 이과 이거 1등 몇이었니? 1등 몇이었어? 수능 무조건 선택한 애들 1등급 몇이었어? 80? 84? 어? 자! 근데 같은 84인데 어떤 아이는 여기서 4점짜리 3개 풀리고요. 여기서 4점짜리 1개 틀렸단 말이야. 여기서 4점짜리 2개 틀리고요. 여기서 4점짜리 2개 틀렸다는 얘기죠. 자, 원점수들이 뭐해? 같아요. 여기가 이게 A라는 학생이고요. 이게 B라는 학생이야. 둘이 원점수 어때? 원점수는 같아. 근데 평점수는 달라요. 어? 자, 둘 중 누가 더 평점수 높았다? 어? 누가 더 평점수 높았다? 그렇지. 얘가 표준 점수가 높았습니다. 얘가 표준 점수 뭐였고? 높았고요. 얘가 표준 점수가 낮았어요. 왜? 어디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공통에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줄 몇이야? 줄 몇이야? 84지?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이었습니다.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이었다고. 표준 점수. 알겠어? 공통부분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공통부분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짝도 얘기했지. 선택 과목들은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이도 낮아지고 있어. 응? 알겠어? 얘도 얘들 이거 실제로 오래 얘기한 거야? 올해 우리 학원에 있었어. 이런 둘이 있었단 말이야. 어? 얘? 이거 몇 번 들었다? 아니요, 29번. 3일 맞았다니까? 왜 그래? 어차피 풀면 하늘에서 30번 킬러가 아니라 문제는. 30번이 뭐야 이제? 중킬러야, 중킬러. 그 너희 시간 투자는 어디서 많이 해야 돼? 수원수투 모의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미적분에서 선택 과목에서 최고 킬러들
이전에 손도 못 대는 분들 많지.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특히 미적한 사람들, 응? 미적 최고 30번 해서 뭐 자리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제일 뒤에 가면 최고 나이는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거기서 그의 분석만 하면 돼. 그런 문제들은. 거기서 어떤 원리가 쓰였고, 응?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해석할 때 뭐를 체크해야 되고, 알겠어? 그거 안 풀겠다고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있지 말라고. 시간 아까운 거야, 그거는. 자, 최근 수능에서 수학은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기일이 문제 수치도 나왔습니다. 최근 계속.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싫어했던 문제 있잖아. 뭐? 얘들아 뭐? 빈칸 문제. 얘들아 빈칸 문제. 이거 공통에서야. 예전에는 빈칸 문제가 더 나왔다? 수열. 수열의 시그마의 성질, 뭐 여기 요 파트하고 그다음에 요 파트에서 뭐 복잡한 막 시그마 막 계산하고 빈칸 느낌 해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에서 빈칸 문제 2023년 대비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 없었다. 내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요 둘 때 6월인가 9월인가에서도 빈칸 문제가 없었었어요. 알겠어? 그리고 예전에는 다 빈칸 문제 뭐 했었어? 그냥 예전에는 빈칸 문제 다 어디서 나왔었다고? 여기서 나왔었다고요. 근데 빈칸 문제가 요때가 없었다고 했었지. 그리고 올해 수능도 없었고 작년 수능 있었어요. 작년 평가에서 있었고 수열 문제였다. 빈칸 문제가? 아니, 수열 문제 아니었다. 무슨 문제였다? 바로 요 문제였다. 요 문제 어딨냐? 사이버 총체노션이 여기 있다. 요거 문제였어요. 요 문제. 도형 문제였었어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올 해도 만약에 빈칸 문제가 뭐 한다면 나온다면 안 나오거나 나오면 어느 쪽에서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내가 이거 전 얘기 아니야 얘들아. 공통부분 나눠줬을 때 나누지 않았을 때 나눠준 거야. 이때는 다 문제들이 이랬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공부할 때 이 빈칸 문제 뭐보다도 수열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 삼각함수 문제. 알겠지? 삼각함수 문제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삼각함수 문제 있었어. 빈칸 문제. 요 삼각함수 문제, 빈칸 문제들은 좀 유념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알겠지? 요거는 좀 유념해서 봐라.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은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들 요즘 최근에 쭉 정리한 거야. 내가 요 좌표라고 써본 보고 그래프 이용해서 좌표 막 연립하고 그래프의 특징 살려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니까